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5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2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을 보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기가 입춘이 되겠고요. 입춘 절입 시간은 오전 11시 43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월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민년에서 개묘년으로 연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월도 개축월에서 갑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춘 전이 되게 되면 이민년 개축월 개사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입춘이 지나면서부터는 개묘년 갑인월 개사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가끔 이제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초학이신 분들이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 것이 양력 1월 1일이 됐는데 또는 음력 1월 1일이 됐는데 왜 연이 이민년에서 개묘년으로 바뀌지 않았느냐, 또는 2월 1일이 됐는데 왜 축월에서 인월로 바뀌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명리를 처음 배울 때 이제 기초 단계에서 배우는 건데, 명리에서 월이 바뀌는 기준 또는 명리에서 연이 바뀌는 기준은 예를 들면 양력 1월 1일, 양력 2월 1일 이렇게 매월 1일이 아니라 절기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2월, 3월, 4월, 5, 6, 7월, 8, 9, 10월, 11, 12, 12월, 1월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양력으로 2월, 3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명리학에서는 2월이다, 3월이다, 4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2월은 대략 인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월. 그다음에 3월은 묘월이라고 표현하고요. 4월은 진월이라고 표현. 그다음에 5월은 4월, 6월은 5월, 7월은 미월, 8월은 신월, 9월은 6월, 그다음에 10월은 술월, 그다음에 11월 해월, 12월 자월, 그리고 1월이 축월이 이렇게 되면서 인묘진월, 사오, 미월, 신유술월, 해자축월로 이렇게 1년을 표기하게 되는데, 이 인월이 되기 위해서는 절기가 입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월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년에서 이제 요번 해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임인년이라고 하는 범의 해에서 오늘 개묘년이라고 하는 토끼 해로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입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이 되기 위해서는 입춘이 되면서 연과 월이 같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묘월은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 진월은 청명, 4월은 입하, 5월은 망종, 미월은 소서, 신월은 입추, 6월은 백로, 그 다음에 술월은 할로, 해월은 입도, 자월은 대설, 그 다음에 축월은 소환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뀌고 또 입춘이 되면서 연월이 같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인묘진월은 계절로는 봄이 되는 것이고요. 모기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면서, 계절로 여름이면서 화가 왕한 계절이 되겠고요.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시절은 계절로는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계절은 겨울이면서 수가 왕한 계절, 이렇게 목화금수가 왕한 계절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진술충묘월은 요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죠. 여기도 있고요. 미월, 그 다음에 술월, 다음에 이제 축월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진술충미월을 사개월이라고 합니다. 사개월이라고 하는 뜻은 개자는 끝 개자를 말해요. 그래서 진월은 봄의 끝이 되는 거고, 미월은 여름의 끝이 되는 거고, 술월은 가을의 끝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끝이 돼서 진술충미월을 사개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환절기, 계절이 바뀌는 계절.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계절, 그죠? 미월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계절. 술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는 계절. 축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환절기가 되면서 이 진술충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거는 올해 2023년 절기, 월이 바뀌는 절기로 이렇게 따로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입춘인데 그냥 하루 종일 입춘이 아니라 입춘이 되는 시점이 바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2월 4일 오전 11시 43분에 입춘이 되면서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연과 월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입춘 절입 시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전 11시 43분이 되겠고요. 이거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 오시 안에 들어갑니다. 오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3시 30분까지가 이 오시가 되는 거니까 오늘 입춘 절입 시간 11시 43분 이 오시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1시 같은 오시라 하더라도 11시 43분 전후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시 43분 전이면 개축월이 되는 것이니 같은 무오시가 되겠죠. 무오시가 된다 하더라도 입춘 전이면 이민년, 개축월, 개사일, 무오시가 되는 것이고 입춘이 지나면서부터는 월이 개축월에서 갑인년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아니죠. 개축월에서 갑인월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또 입춘이 되면서부터 연도 이민 연에서 이렇게 계묘년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사주를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은 입춘 전으로 태어나는 명시 일간은 똑같습니다. 개수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입춘 후가 되면 개수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인데 일단 축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겨울에 태어난 것이 되겠죠. 겨울 엄동 설한에 태어난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 인월이면 봄에 태어난 것이다. 봄. 그래도 겨울인 축월보다는 그래도 따뜻한 온기가 있다 손치더라도 인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춘이라고 하죠. 초봄이기 때문에 아직 겨울의 한기가 쉽게 말하면 꽃샘추위 같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월도 어차피 조후의 필요성은 있다 정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춘 전이 되면 개수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칠살격이 되죠. 칠살격. 만약에 축중에 있는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편인 격으로서 살인 상생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됩니다. 토가 나를 극하죠. 편관인 칠살이 나를 극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건 살인 상생이 되고 개수가 투출됐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비견격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일간 개수가 축월에 태어나면 칠살격에 겨울에 임수 개수가 투출돼서 물론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 일간이 약간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겨울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기가 더욱 극심해진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해자 축월에는 수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로지 뭐가 필요하다? 일단 화가 있어서 병화가 있어서 축월의 한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토가 많아질 때는 다시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제해 주어야 된다. 또 어차피 병화를 쓰게 되면은 이 병화는 혼자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간목의 생주를 얻어야지만 좋은 사주 국세가 될 수 있겠죠. 다행스럽게 개수 임수가 투출되어 있어서 사주가 추워진 건 맞지만은 사화, 개사일주 사화를 봐서 사중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중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주고 그 다음에 인중병화로서 다시 조우를 할 수 있는 구조는 된다. 일단 화를 하나 얻은 것과 또는 화를 얻지 못한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 투출된 병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화를 얻은 것은 좋은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입춘후가 되게 되면은 개수가 인월에 태어난 것 이거는 상관격이죠. 상관 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천간에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인중병화가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제격으로서 상관생지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왕하다 하더라도 개수가 원령에 통근할 수 있었지만은 이 개수는 통근처가 연에도 없고요. 월에도 없고요. 그 다음에 시에도 일에도 없죠. 반드시 연결의 개수는 나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죠. 어차피 나도 뿌리가 없고 얘도 뿌리가 없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급선보다 축원 금방 말했던 것처럼 뭐다? 그죠? 화를 먼저 쓰는 것이 급선무였지만은 인월의 개수는 일단 나의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필요해. 그죠? 그래서 천간으로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개수를 생존해 준 연후에 병화를 얻어서 조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은 화는 없지만 사중병화, 인중병화를 같이 쓸 수가 있는데 목이 너무 왕하다 보니 수의 기운이 너무 많이 어떻다? 고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금수운으로 가는 것 생시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반드시 이 축월이든 지금 인월이든 개수의 근거인 인성인 금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이제 볼 텐데, 입춘 전이니까 요렇게 입춘 전은 요 생시를 쓸 수가 있겠고요. 입춘이 지나면 요 생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는 같이 공통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일단은 축월 중에는 임자시를 먼저 한번 보죠. 임자시. 임자시가 되게 되면 축월의 일간 자체가 좀 약하다고 했죠. 천간에 임수 2개, 개수 2개가 있어서 이거를 명리에서 이제 천원 일기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천원 일기격이라고 해서 겁나게 뭐 좋은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뭐 자의 뿌리를 둔 수가 천간에 4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축월이라 하더라도 신왕사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가 많아지게 되면, 동절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져, 한기가 극심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울로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잘 보시면은 천간에 개수 2개, 임수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수의 뿌리가 이 축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간목이 투출되어 있고, 이 간목은 시지의 임목, 연재인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목은 굉장히 왕합니다. 물론 조후도 필요하지만 이거는 조후보다는 일간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거 목화운 가게 되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을묘시 마찬가지가 되겠고, 병인, 정사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정사시 같은 경우에 화를 뭐 충분히 얻어줄 정도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을 얻으러 간다.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무오시가 되면 오히려 무토 개수를 갖다가 매몰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건 선택지에서 좀 제외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춘이 지나게 되면 여기서부터 입춘이 지나도 마찬가지로 무오시는 좋지 못하고요. 기미시 또한 제가 봤을 땐 좋지 못한 생시가 될 것이다. 좋은 생시 제가 봤을 땐 경신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신유시도 마찬가지고 신금하고 사화하고 사신 합수가 되죠. 사신 합수가 되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세력을 얻죠. 금이 또 나를 생해주죠. 신유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유 회금에 금이 나를 생해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운은 목화운으로 가서 따뜻한 지역으로 가면 굉장히 괜찮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임술시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야 되고요. 계시는 사해충이 되니까 이거는 선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글쎄요, 여기 경신, 신유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딸로 태어났을 때는 금수운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 아들로 태어났을 때는 경신, 신유시 잡고 이렇게 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 딸로 태어났을 때는 오히려 병진시 정도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딸이면. 왜냐면 아이고 잠깐만요. 큰일 날 뻔했네. 이민이면 대운이 병진 같으면은 이건 대운이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이때는 아들이 순행하는 거고 딸이 역행하는 거지만, 입춘이 되면서부터 반대로 딸이 순행하고 아들이 순행하고 딸이 역행하기 때문에 병진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목화운을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딸보다는 아들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딸로 태어날 때는 목화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경신, 신유시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입춘이 지나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입춘 전에는 병진시 정도 이렇게 잡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거 특히 아들로 태어날 때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입춘이 되면서 좀 사주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딸보다는 아들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좋은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